안녕하세요. 객관식 회계학 원가 관리회계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조원가 흐름부터 볼 건데요. 물론 이제 각 주제별로 중요한 핵심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은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법을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 그 정보 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단어, 문장,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물론 이제 그걸 뭐 모른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된 단어나 문장을 모르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연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가 가산 가격 결정 방법에 의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조만 볼게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를 묶어서 기초원가라고 하죠. 그리고요. 제조간접원가를 가산하면 총 제조원가가 되고, 조리조 원가 계산은 제조원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총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관비도 가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원가가 되고, 최종 가격 결정할 때는 내가 원하는 이익을 가산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괄호를 다 채워야 되는데요. 추가 자료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업이익은 총 원가의 30%다. 요거가 하나의 정보가 되겠죠. 그럼 영업이익은 총 원가의 30%니까 이 판매 가격이라는 건 영업이익과 총 원가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얘를 1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0.3이 되겠네요. 그러면 총원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58,500원이 1과 0.3을 더한 금액이다 보니까 나누기 1.3을 하게 되면 총원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4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찾아냈네요. 총원가가 45,000원이 돼요. 그럼 58,500원 중에 총원가가 45,000원이 되니까요. 영업이익은 13,500원.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 이 총원가라고 하는 건 제조원가와 판관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 보니까 또 추가 정보가 있네요. 판관비는 제조원가의 50%다. 그러면 제조원가를 1이라고 하면 판관비는 0.5가 되겠네요. 그럼 제조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45,000원 나누기 1.5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조원가 계산하면 3만원이 되니까, 자, 제조원가가 3만원. 그럼 판관비는 50%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요. 15,000원이 됩니다. 자, 이제 이 3만원 중에 요 두 금액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기초원가는 12,500원에 12,500원 더하기 때문에 25,000원이 되죠. 그래서 제조간접원가는 5,000원이다. 이렇게 다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제시된 자료 하에서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제시된 자료나 문장을 좀 잘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1번 풀어봤고요.
2번입니다. 자, 2번. 회사는 4월 중에 10만 원의 재료 A를 제품 생산에 투입했고요. 4월 말 재료 A의 재고액은 4월 초에 비해서 2만 원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금액이 재료 A를 얼마나 매입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제조원가 흐름상에서 재료원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조원가 흐름 관련된 문제는 이제 T계정을 통해서 찾아야 되니까요. 재료하고 제공품 계정 한번 그려볼까요? 요게 이제 재료 계정이 되고 제공품이라고 하겠습니다. 4월이니까요. 4월 1일, 4월 30일, 제공품도 4월 1일, 4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료가 제공품으로 투입이 되겠죠. 요 투입된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 사용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투입되죠. 자, 4월 말에 재료 A 재고액이 4월 초에 비해서 2만 원 증가했다. 자, 요 문장도 자주 나와요. 요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4월 말이 4월 초에 비해서 재고가 2만 원 증가했다. 요 얘기는 4월 1일, 4월 말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고 단지 4월 말이 초에 비해서 2만 원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 매입 금액 요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4월 1일, 4월 말 정확한 재고 금액은 몰라도 되는 거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원 증가했다고 하면 자, 나는 4월 초는 모르겠어. 근데 4월 말이 2만 원 증가했으니까 얘를 제로라고 하고요. 2만 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매입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알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매입 금액은 얼마가 돼요? 12만 원이 되는 거죠.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즉 이 문장만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게 쉬운 문제죠. 근데 이제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월초 금액은 얼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다. 답은 그래서 12만 원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회사가 A 제품 10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기초원가 3,500원, 단위당 가공원가 5,500원, 기계설비의 감가상비를 비롯한 고정제조간접원가 100만 원이 발생한다. 기초원가의 60%가 직접 노무원가일 경우에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를 찾아야죠. 자,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물론 답도 간단합니다. 근데 원가관리회계에서 또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풀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 문제풀이와 전혀 상관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이 딱 게시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 첫 번째 문장하고요. 요 문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아, 요런 스타일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좀 경험하시는 게 좋아요. 자, 결론은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단위당 제조원가. 그럼 제조원가라는 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정보를 봐야 되는데요.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각각의 원가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단위당 기초원가. 자, 요 의미는 기초원가라는 건 뭐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를 더한 거죠. 요 금액이 3,500원 요 얘기고요. 단위당 가공 원가 요 금액이 5,500원인데요. 얘는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더한 금액이죠. 얘가 5,5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3,500원 안에는 직접 노무 원가가 들어가 있고 5,500원 안에도 직접 노무 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을 더해버리면 이중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찾아야 돼요. 자, 추가적인 정보를 보니까요. 얘는 필요 없는 거고 기초 원가의 60%가 직접 노무 원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기초 원가의 60%가 직접 노무 원가다라고 했으니까 직접 노무 원가라는 건 요거의 60%잖아요.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는 기초 원가의 60%라 그랬으니까 3,500에 60% 하게 되면 직접 노무 원가는 2,100원이 됩니다. 얘가 2,100원이구나.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가 2,100원이면 직접 재료비는 1,400원이 되고요. 제조 간접비도 계산할 수 있죠. 5,500원에서 2,100원을 빼니까요. 3,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제조 원가는 6,900원. 답은 1번. 자, 간단하죠. 결국에 이 두 번째 문장은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왜 필요 없냐면 이 고정제조 간접원가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문장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실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을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자, 이걸 우리가 판별해 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꼼꼼히 읽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회사의 제조와 관련된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 노무 원가를 물어봤네요. 직접 노무 원가.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우리가 어떤 계정에서 찾을 수 있죠? 제공품 계정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보니까 제공품 계정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요. 우리 제공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품이 가장 중요한 계정,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공품은 자, 1월 1일
기초 제공품이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우리가 요걸 묶어서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고 12월 30일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자, 먼저 단기 제품 제조원가 140만 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여기 완성품의 원가가 14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원가 120만 원.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기본 원가는 요 두 개를 더한 금액이 120만 원이다. 요 얘기고요. 가공원가, 전환원가는 110만 원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더한 거, 두 개 더한 금액이 1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직접 노무원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고. 자, 기초 제공품이 10만 원. 얘가 10만 원. 기말 제공품이 20만 원. 다 써놨네요. 요거 가지고요. 직접 노무원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공품으로 다 한번 우리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자, 제공품 대변의 합계 금액이 160만 원이기 때문에 차변도 160만 원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쪼개지? 고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기초 제공품이 10만 원이고요. 직접 재료 원가를 모르겠다고 할게요. 대신 여기 두 개 더한 금액을 알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110만 원이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돼요? 자, 10만 원 더하기 직접 재료 원가 더하기 전환 원가 110만 원이 160만 원이 돼야 되니까요.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가 나오냐면 40만 원이 나와요. 즉 얘가 40만 원이 되더라. 직접 재료 원가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얘 찾을 수 있죠.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더한 금액이 120만 원이니까요. 직접 노무 원가는 80만 원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딱 이런 문제 보는 순간 만만해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제조간접비도 찾을 수가 있겠죠. 합한 금액이 110만 원이니까요. 제조간접 원가는 30만 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단기총 제조 원가가 얼마냐 물어본다면 단기총 제조 원가는 요거 3개 더한 금액이 이제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공품이 굉장히 중요한 계정이다 보니까요. 제공품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요 14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개념하고요. 여기 단기총 제조 원가라는 개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답은 그래서 80만 원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우리가 어떤 계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딱 보니까요.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공품하고요, 제품 계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제공품이고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 경우에는 제 기초,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기말 이렇게 있고요. 제품도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매출원가니까요. 요 판매된 금액 요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채워볼까요? 자, 기초 제공품은 6만원. 기초 제품은 4만 5천원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은 3만원. 기말 제품은 6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에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제품 계정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직접 재료 원가가 45,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요 금액이 45,000원이 되고 노무원가는 35,000원이 되고 제조간접원가는 26,000원이 됩니다. 문제에서 단기총 제조원가가 얼마냐 물어본다면 이게 바로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제공품 계정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계산할 수 있겠죠. 제공품 차변합계 보니까요, 16만 6천원이 되고 대변도 16만 6천원이 돼야 되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해 보니까요, 13만 6천원이 됩니다.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창고로 2월이 되더라. 13만 6천원. 그러면 제품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18만 1,000원이 되고요. 대변도 18만 1,000원이 돼야 되니까 매출원가 계산해 보니까 12만 1,000원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놓치면 치명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6번) 자, 이런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알 것 같은데도 좀 나중에 풀어야 돼요. 자,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지문을 보니까요, 얘를 다 계산해야 돼요.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시된 내용 한번 볼까요? 기초기본원가, 전환원가, 간접재료원가, 간접노무원가. 여기 좀 거슬리죠? 이 간접재료원가라는 건 뭘로 가야 돼요? 제조간접비. 이 간접노무원가도 제조간접비로 가야 됩니다. 자,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제조간접비고요. 보니까 제조원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본사 임원, 영업사원급여, 광고비 등 판관비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판관비가 나와 있다는 건 뭐도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이익도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사이즈가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하는 건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더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가 있다라는 건 재료원가 안에 일부는 직접 재료원가, 일부는 간접 재료원가, 노무원가 안에도 일부는 직접 노무원가, 일부는 간접 노무원가라는 거죠. 그러면 직접비는 다 이미 집계를 해놨기 때문에 간접비는 바로 제조 간접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얘는 제조 간접비라는 거고, 간접 노무원가도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고요.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제조 간접비가 되고요. 본사 임원급여, 광고비, 영업사원급여는 판관비가 되겠죠.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요. 제조 간접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했을 때 요 금액은 이미 제시가 돼 있더라. 요 금액은 자, 요 두 금액이 7만 5천 원이 되고요. 전환원가가 4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조 간접 원가 요거 더하니까요 16,000원이 됩니다. 그럼 노무원가는 24,000원이 되고요.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얘를 계산해 보니까 51,000원이 되겠네요. 일단 요거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쭉 보니까 직접 노무원가 예,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제조 간접 원가 11,000원. 얘가 틀렸네.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다 봐야 돼요.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도. 자, 추가적으로 보니까 판관비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판관비 26,000원. 판관비라는 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니까 26,000원 맞죠? 얘도 맞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찾아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 제조원가 흐름상의 모든 내용을 다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건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제공품은 제로, 기말은 15,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기초 제공품은 제로고,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는 좀 전에 기록했던 금액을 가져다 쓰면 재료원가는 51,000원이 되고 노무원가는 24,000원이 되고요. 제조간접원가는 1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 차변의 합계가 91,000원이 되고, 자, 기말 제공품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15,000원으로.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15,000원이면 제공품 합계 금액에서 15,000원을 빼니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76,000원이 되죠. 요게 이제 제공품 계정이 되고, 이제 제품 계정까지 한번 볼까요? 제품. 자, 요 76,000원이 제품 계정으로 2월이 되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요것만 가지고 판단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1번 직접 노무원가는 24,000원, 얘는 맞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76,000원, 얘도 맞고요. 판관비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금액이니까 얘도 맞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요 세 개 합한 거잖아요. 얘도 91,000원이 맞고, 요것만 틀리더라. 11,000원이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돼요? 16,000원이 돼야 됩니다. 조금 문제를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요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판관비도 있으니까 이까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실제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제가 이제 문제를 선별을 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또 최근 유형의 문제, 그걸로만 다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실내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요,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 볼게요. 회사의 6월의 매출액은 40만 원이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25%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6월 말 직접 재료 금액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6월 말 직접 재료 금액은 재료 계정을 통해서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재고자산이 지금 재료, 제공품, 제품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 T계정을 통해서 다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문장, 얘도 참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매출액은 40만 원이며 매출 총이익률은 25%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매출액을 S라고 하고요. 매출 원가를 cost of sales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gross income, 매출 총이익이 되죠. 자, 얘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 매출이라는 건 매출 원가에서 뭘 더한 것과 같아요? 매출 총이익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이 돼요. 양변을 매출액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 얘기죠. 자, 얘를 매출액으로 나눠보고요. 얘도 매출액으로 나누고 얘도 매출액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매출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우리는 매출원가율이라고 합니다. 매출원가율이라고 하고요.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매출 총이익률이라 그래요. 결국에 매출원가율하고 매출 총이익률의 합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응용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매출액이 4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25%라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매출 원가율은 7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요 문장 가지고요. 제품 계정에서 빠져나온 매출원가 금액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매출원가는 40만 원에다가 75% 곱하니까요. 매출원가가
30만 원이구나 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즉 40만 원 곱하기 75%. 그래서 이 문장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T계정을 한번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T계정을 재료원가 T계정, 그 다음에 제공품의 T계정, 제품의 T계정까지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제조원가 흐름과 관련된 문제는 이 T계정을 그려야 다 해결이 돼요. 물론 이제 T계정을 그리지 않고 뭐 암산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T계정을 그리세요. 이렇게 T계정을 그려야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그 다음에 제품.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직접 재료 6월 말 직접 재료 재고액이죠. 그래서 6월 1일, 6월 30일이라고 하면 얘를 찾아야 됩니다. 6월 말 직접 재료 재고. 제공품도 6월 1일, 6월 30일이 되고요. 제공품의 경우에는 재료가 넘어오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 자, 완성품은 제품 창고로 넘어가고요. 6월 1일, 6월 30 이렇게 돼 있네요. 자, 6월 초 직접 재료는 2만 원이 되고 요거요. 요걸 찾아야 되고 제공품은 월 초가 5만 원. 5만 원. 월말은 4만 원이 되고요. 제품은 월 초가 9만 원이 되고 월말은 10만 원. 조금 전에 매출액 40만 원 하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25%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원가율은 75%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30만 원이구나 이걸 찾아냈고요.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40만 원이니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31만 원. 자, 얘가 31만 원. 제공품 합계 금액은 35만 원. 그래서 얘도 35만 원이 되고요. 자, 추가적인 자료 볼까요? 직접 재료 매입액이 18만 원이래요. 매입액이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총 사용 가능한 재료 금액은 20만 원이 됩니다. 20만 원. 딱 보니까요. 사용 금액, 직접 재료 원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전환원가라는 게 13만 원이니까 전환원가라는 건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이 전환원가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이 13만 원이 되기 때문에 직접 재료 원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재료 원가 계산해 보니까 1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7만 원이 되니까 6월 말 재고 금액은 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T계정을 그리면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